카카오톡을 열면 보이는 친근한 가나다순 친구 탭. 당장 다음 달이면 이 공간이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변할 수 있다는데요? 직장 사람들과 사생활 공유 안 하고 싶음. 인스타가 있는데 저런다고 카톡 쓰겠냐고. 왜 자꾸 쓸데없는 기능 끼워서 앱 무거워지게 해? 사용자들의 반응이 영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8월 실적 발표에서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을 예고하며 뜨거운 감자가 된 카카오톡. 출시 이래 15년간 유지해온 친구 탭을 콘텐츠 소비형 지면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숏폼 탭을 마련해 사용자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는데요. 어딘지 어떤 SNS를 닮아가는 모양새인데? 카카오톡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잖아요.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도 기존 휴대전화에 있던 전화번호 무식 정렬과 문자 메시지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고요. 사람들 말 맞다나 굳이 왜 바꾸는 거지? 싶은데 카카오톡은 대체 왜 이런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걸까요? 사실 지금 카카오톡은 여러모로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앱이라면 다 그렇겠지만 메신저 앱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들이 앱에 머무르는 시간인데요. 고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려운 메신저 앱은 사용자들이 최대한 오래 앱을 사용해야 광고 노출과 커머스 소비의 기회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카오톡이 지난 10수년간 1위를 지켜온 월간 활성자 수는 2023년 유튜브에게 자리를 내어주었고요.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월 평균 체류 시간 또한 21년도부터 쭉 하락세를 타더니 올해 7월엔 700분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는 같은 달 900분대를 기록한 인스타그램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실제로 최근 잘파 세대 사이에서는 탈카톡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해요. 이들에게 카카오톡은 다소 공적인 느낌으로, 인스타그램 DM은 사적인 느낌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주로 직장이라든지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주로 많이 소통을 합니다. 반면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취미라든지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왜 생각해보면 인스타그램은 메신저 기능 외에도 콘텐츠가 워낙 많잖아요. 스토리 답장은 물론 피드나 릴스 공유로도 대화거리가 계속 생기니 굳이 할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고 메신저답게 답해야 한다는 부담이 덜하죠. 반면 카카오톡은 메시지 외에는 특별한 콘텐츠가 없고 인스타그램 DM을 잘 쓰지 않는 부모님이나 업무를 위해 직장 동료들 간에 쓰이다 보니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커뮤니티에는 대학,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카카오톡을 깔았다는 말이 떠돌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카카오톡이 어쩔 수 없는 동시 당연한 선택을 한 것이라 분석해요. 결국 유저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줘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아무래도 PD형 UI라든지 숏폼 도입은 광고를 배치한다든지 콘텐츠 소비 증가를 유도해서 전체적인 어떤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그간 카카오톡은 채널 광고 중심으로 광고 매출을 올렸던 터라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는데요. 반면 피드 광고를 꾸준히 강화해온 인스타그램은 올해 기준 미국 메타 광고 매출의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틱톡 역시 숏폼 콘텐츠와 커머스를 결합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글로벌 총 상품 거래액 2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피드형 UI와 숏폼 도입이 글로벌 트렌드인데다 실제로 사용자 이탈이 수치로 나타나는 만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사용자들이 꾸준히 지적하는 지점은 카카오톡은 메신저라는 점이잖아요. 우리가 카카오톡을 국민 메신저라고 하는 것이 비유적으로 한다면 물과 공기 같은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여는 창이 카카오톡이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변화를 준다, UI, UX에 변화를 준다 할 때는 중장년층들한테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층이 환영하느냐? 저는 딱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MZ세대라든지 1020은 소셜 기능을 다른 쪽에서 이미 소비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공적인 기능까지도 수행하는 카카오톡이 갑자기 사적인 플랫폼으로 탈바꿈을 하겠다고 하니 사용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번 혁신의 키는 기존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 말하는데요. 본질은 메신저다라는 기본 인식과 신뢰를 유지하면서 그 위에 다양한 콘텐츠와 커머스 기능을 레이어처럼 쌓아 올리는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는 거죠. 메신저 이상의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번 카카오톡의 개편에 정말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카카오톡은 계속해서 국민 메신저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